저는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 그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심리 회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뭐 반복되는 얘기는 저도 굉장히 줄이겠는데요. 아마 이 매번 뭐 그 서양에서는 사스 때 또 지난번에 메르스 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이 경과와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언설튼티가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도 기피하거나 낙인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아마 메르스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다가 이게 그렇게 아주 강조되진 않았다고 하는 것 같고요. 본인 자신의 감염 관리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환자를 직접 보는 분들은 본인 공포, 또 긴장감, 갈등, 특히 이제 보호구를 입을 때 그런 이제 그런 게 고조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본인 자신이 이제 격리나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업무가 아까 이제 추가 근무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늘어나도 이 상황에서는 사실 거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아마 제일 큰 보고를 한 것은 자마에 실린 이제 우한 지역 보고인데요.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일한 1,800명 중에 한 1,200명, 병원도 뭐 10몇 개 병원인데 아마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마 네트워크에 실렸는데 어쨌든 불안, 우울, 불면, 스트레스는 뭐 한 70% 경험한다고 한다니까 거의 이제 상당한 의료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측정에서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을 유의미한 대상을 추출해 보니까 일단 간호사, 여성, 특히 퍼스트 라인에서 일했던 현장 실무자,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우한 출신의 종사자들이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겪었고 정신병리가 더 높았다, 이런 우한 지역의 보고가 있었고요. 사실 미국에서 뭐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특정한 지역에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니까 이제 미국이 아주 극심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530명의 의사에게 물어봤을 때 25%가 1차 의사고 75%가 전문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진료에 관해서 96%가 자기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한 9%는 너무 사실 걱정돼서 사실 진료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실제로 보도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한 분도 한 60% 됐고, CDC 정보가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답변했다라는 이제 미국의 조사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의료진이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걱정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번에 이제 전과 다르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PTSD와 유사한 증상 중에 하나로 이제 말이 나온 게 모랄 인저리, 도덕 손상인데요.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환자는 절대적으로 증가하는데 병상이 부족하고 인공호흡기가 부족하고 의료진 입을 보호구도 부족한 속에서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의 혼란, 하지만 현장에서 환자의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뭐 진짜 어르신에게 있었던 인공호흡기를 뭐 젊은이한테 떼서 준다든지, 또는 뭐 죽음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든지, 또 본인 자신의 사실 안전과 돌봄도 포기하고 진료를 한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생긴 이제 그 심리적 경험,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던 이런 경험에 관한 보고가 전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쉐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1998년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느끼는 PTSD와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걸 했어야 했고, 또 그것이 국가나 또 뭐 병원, 이런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시킨 일이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이제 심리적인 증상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교훈을 얻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대만에서 사스를 경험할 때 대만 가오슝에 있는 병원에서 조사한 연구를 초기에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에서 연구 두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한 걸 얘기를 해보면 초기 단계의 그 연구랑 이제 후기 단계 연구가 결과가 좀 다른데 초기 단계에서는 감염, 노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이제 감염 후반부에서는 본인의 건강 또 소진 이런 것에 관한 걱정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의료 종사자들이 초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랑 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르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사스를 경험하면서 의료 종사자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과연 증가하는가 하는 거를 또 조사한 캐나다 연구가 있는데, 정말로 정신과 질환이 없었던 정신과 질환이 의료진에게 새로 생기기도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연구였는데요. 하여튼 결론은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인데, 과거에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증상이 악화되는 비율은 있지만 새로 발생한 정신과적 질환이 아주 높지는 않았다. 또 이런 정신과 질환의 발현에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병원의 어떤 지지, 또 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었고, 아까도 이제 다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종사 기간이 긴 분들이 조금 더 발병이 적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지지와 관심을 주는 것이 정신과적 질환의 발병에 중요한 관련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의 영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또 다른 감염 환자를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의 아마 사스였는데, 그것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사스가 있은 이후에 1년 뒤, 2년 뒤 사스를 경험한 병원의 의료 종사자와 사스를 경험한 사스 환자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병원의 의료 종사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그 토론토 지역의 병원과 해밀턴 두 지역을 비교해 봤는데, 확실히 사스 환자를 경험한 병원의 종사자들이 더 높은 소진 상태고 심리적 스트레스도 더 유의미하게 높고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하더라. 그래서 환자 접촉군과 접촉하지 않은 군과의 경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또 힘들어하는 종사자들 사이에도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과 덜 힘들어하는 사람, 이 더 힘들어하는 사람 말고 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충분한 훈련과 지지, 그 다음에 이 사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적응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두 개, 대만 가오슝이나 이 캐나다 연구를 보면 이제 병원에서 이 감염 자체에 대한 교육과 지지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지지와 준비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기 네 가지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제일 그 종사자들이 자기 소진과 정신질환과 관련된 게 과다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 과다 업무에 대한 아주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인력 지원이 제일 필요했었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빨리빨리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그 종사자 자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지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관이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증가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관의 지지와 준비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조금 더 번아웃된 소진된 의료 종사자는 직접 접촉하거나 격리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메르스도 그렇고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 감염원에 관해서, 그 바이러스에 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감염 질병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냐, 이것을 어떻게 의료진이 지각하느냐, 이것도 이제 소진 또는 분노와 굉장히 연결되는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 병원이나 이 관련된 조직이나 본부의 지원, 이것도 정서적 소진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지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를 위한 자원이 구체적으로 제공됐느냐, 제공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의료 종사자들의 심리 사회적 치유와 관련이 깊은 부분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료진이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면서 겪게 되는 이제 낙인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왕이면 요즘은 안 만나겠다. 다 종식된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회피에 대한 낙인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됐고, 특히 사실은 이제 자녀에 대한 차별, 이제 어떤 쉘터나 그런 뭐 쉼터나 이런 곳에 의료인의 자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특히 사스 때도 가장 그 직원분들이 소진되고 분노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스티그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런 게 없을 때도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이제 그 열심히 코로나 진료했는데 주변에서 가족을 버리고 진료했다라든지 뭔가 일과 가족의 균형이 깨졌다 이런 걸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 대만, 홍콩 이런 등지에서 이 감염으로 인해서 지친 의료 종사자를 위한 그 레질리언스 트레이닝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캐나다 내용을 보면 병원 안에 어떤 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낮추고 회복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근거로는 확실히 기존의 연구에 따라 볼 때 훈련되고 지지받는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이게 이제 아마 그 사스를 겪으면서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비하면서 예비적으로 훈련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과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공 방식은 이제 대단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 교육으로 먼저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집단 면담이나 개인 면담 연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내용을 보니까요, 실제로 컴퓨터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그냥 6개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감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 두 번째는 주요 관심사와 스트레스 이야기 나누기. 그래서 온라인에 아마 이제 자기가 어떤 거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남기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로는 정상 스트레스 반응부터 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인이 어느 수준의 지금 스트레스 반응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네 번째는 특히 감염으로 인해서 의료 종사자가 갖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다섯 번째로는 주변에서 어떻게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 감소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이제 신민영 선생님 발표하신 셀프 케어와 관련된 이야기,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 도움받을 자원과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 하여튼 한 이 6가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특히 사스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병원의 종사자들이 10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 우리가 회복되는데 10가지를 딱 그 이슈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가족과 일의 균형.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뭔가 하여튼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의 제공. 네 번째가 가족과 지역사회를 좀 정확하게 교육시켜달라. 편견이나 낙인을 의료인들에게 갖지 않도록. 다섯 번째가 윤리에 관한 거, 또 업무의 공평함 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투명한 리더십, 또 리더십의 발휘를 말씀했고요. 현장 실무자의 공헌에 대한, 현장 실무자가 정말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 또 현장 실무자들이 불신을 갖고 있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다루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사실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추가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해서 당장 해고한다 이러지 않고, 이번에 투여된 인력들이 약간의 고용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직원분들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원하는 것. 이게 이제 캐나다 당시 종사자들이 10가지 주제를 말한 거고요. 또 이 팬데믹 때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기 위한 백신 14가지를 말했는데, 내용은 사실 굉장히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이제 종사자 본인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국립트라우마센터 여러 도움을 받겠지만, 현재 요번에 여러 가지 시립병원들
서울의료원 포함해서 전체 이 코로나 환자와 함께한 의료 종사자 실무자를 위한 이제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데,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온라인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혹시 이제 뭐 팀별로 우리는 집단으로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또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또 개인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나는 그 상담의 형식이 면대면이 아니라 한라인이나 뭐 전화나 온라인으로 받고 싶다, 그럼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서 지원을 하는 이 다각적인 방식으로 의료 종사자들의 편의나 의료 종사 요구에 맞춰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